제가 어제 영상 자료를 올려놨었는데 영상 자료가 갑자기 이 제한이 돼가지고 영상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요. 이 영상에 언제 또 제한이 뜰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보실 분들은 좀 빨리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요, 다시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영상이 잘려서 다시 올리는 거니까요. 영상이 업로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또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방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제가 방송을 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뉴스에 나오는 게 AI가 범죄를 예견한다라고 하고요. 이 도입 시기가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거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범죄를 미리 예측한다라는 거는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해가지고 막 미래를 예지하거나 이렇게 막 예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범죄 사고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날씨에 주로 범죄가 일어나는지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요, 이제 범죄율이 높은 곳에 경찰들이 미리 배치를 해서 이 어떤 범죄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날들에 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이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 시스템을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요, 범죄가 일어났던 날짜와 장소, 범인의 이름, 그리고 범인들의 행동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과거 4년간의 이 범죄 데이터와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요, 이제 이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찰들이 배치를 되든지 아니면 미리 일어날 범죄를 가서 예방을 한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영국도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영국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액센추어라는 기업입니다. 액센추어는요, 록펠러 재단이 지원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2017년도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 협력을 해서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제가 좀 더 별첨으로 말씀드리면요, 액센추어와 MS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 11억 명의 사람들에게 법적 신분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이 언제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9.11 테러 발생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디지털 보안 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요, 벌써 막 썩은 데가 불풀 풍기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치 까셨다는 이야기죠, 벌써. 그리고 이 영국 기업인 액센추어는요, 한국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바로 이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과거 연역을 보면요, 아메리카 국제경영대학원에서요, 석사를 받고 IBM을 거쳐서 액센추어에 입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센추어라는 기업은요, IBM과 MS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회사고, 또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조력해서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IBM이 만들고 있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액센추어에서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시 IBM과 같이 이 미래의 범죄 예측 시스템을 지금 공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액센추어 코리아가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판국이에요. 느닷없이 메타넷이라는 기업이 나타나서요, 이 액센 코리아를 인수해 갑니다.
일단 이 메타넷이라는 기업을 이야기하자면요, IBM에서 떨어져 나온 독자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높으신 양반들 대부분이 다 IBM을 거쳐서 나온 그런 인재들이고요. 여기 대표 역시도요, 내가 IBM에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IBM과 별로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듯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론은 이겁니다. 메타넷은 고객이 AI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과 기술을 지원하는 혁신 파트너입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AI 관련 최신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사에다가 저걸 써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액센추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했죠? 그렇죠.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고 있다고 했죠. 그것을 한국에 퍼뜨리기 위해서 메타넷이 지금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우리 한국에 퍼뜨리기 위해서요, 메타넷에 액센추어 코리아를 포장을 해서 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액센추어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렇게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똥꼬를 빨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업인들이라 이겁니다. 제 말은. 이제 우리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거죠. 앞에서 말한 일본 역시도요, 저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계속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 예측 시스템을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장비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CCTV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 앞에 나왔던 그 세 나라를 한번 볼까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자, 영국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CCTV가 많냐면요, 아침에 집을 나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수천 번 찍힌다. 뭐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 기차역, 지하철역, 뭐 이런 곳은 우리나라에도 CCTV가 기본적으로 일단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더 나가서요, 기차나 지하철, 실내 안에서도 CCTV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버스, 택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대중교통, 그리고 우리가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도로마다마다 CCTV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CCTV로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들이 실내하는 거, 개들이 뭐 똥이나 오줌 싸는 거, 이런 것들도 CCTV에 다 찍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시 관리할 수 있고 또 경범죄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CCTV를 도대체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테러리즘과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보다 더합니다. 뭐 CCTV는 뭐 기본적으로 영국만큼 지금 박혀 있고요. 얘네들은 법 제정까지 하고 있는데 총기라든지 휴대전화, 또한 모든 물건들, 폐자동차까지 이 사고 파는 장면을 녹화해서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의무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점점 의무화를 시키고 있냐면요, 우리가 사고 있는 모든 기호식품들, 그 다음에 담배, 술까지 다 이 CCTV 강제 녹화를 의무화 시키겠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러한 CCTV의 법적 의무가 자꾸 생기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바로 테러 때문이에요. 일본 역시도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일본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하는 감시 카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바로 미쓰비시 전기가요, 감시 카메라에 AI를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그저 영상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안면 인식을 통한 어떠한 정보를 이제 취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인류 자체가요, 이제 데이터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틀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이 사용 중인 카메라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CTV를 설치한 곳에 이제 AI 기능을 첨부해서 이걸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축구 경기장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경기장에 가기 전에 미리 얼굴 사진을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관객의 얼굴이 자체적으로 이 티켓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시스템의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좀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현재 지금 5G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상용화를 시킨다고 지금 아주 난리 생쇼 브루스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5G가 CCTV랑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선 감시 카메라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이야기죠. 무선이라는 이 장점이 뭘까요? 그렇죠. 아무데나 갖다 꽂으면 돼.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작동되는 거고, 아무데서나 이 카메라가 AI와 연동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 그뿐입니까? 안면 인식 기술이 AI와 결합되면 훨씬 더 정밀해지고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5G가 만약에 세상에 도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 걸어가는 모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좋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노든이라는 인물이 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계약 직원이었는데, 이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폭로를 하게 됐냐면요,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미국 내의 IT 업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전자우편과 검색 기록, 동영상과 사진, 채팅 정보 등을 수집해 왔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극비 비밀 프로젝트를 프리즘이라고 저 사람 폭로를 했고요. 주로 이 프리즘의 프로젝트에 가담한 회사가 야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인터넷 회사들의 서버에 접속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전 세계 수집한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요, 그냥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970억 건 정도의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폭로를 했던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안보 활동에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미국 내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9.11 테러로 사람들이 이제 무서움을 느끼니까 안보, 저런 이제 정보를 훔쳐가거나 아니면 저런 정보를 이용하는 것들을 관대하게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말의 뜻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러한 시점들이 9.11 테러 사태로 상당히 모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동영상과 사진, 채팅 정보들을 수집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우리 각종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다 뭡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정보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가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밌어라고 올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정보를 스스로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요. 나 여기 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나 어떤 사람이네, 신분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저런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 정보부 같은 저런 기관들이 다이렉트로 우리 개인정보를 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정부의 허락 없이 바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의 데이터를 다 빼가지고 개인정보를 빼서 저놈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이 개정됐으니까 괜찮다, 이런 순수한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법은요, 어떤 놈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가진 자들이 만든 게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들이요, 우연으로 나온 게 아니란 이야기죠. 스마트폰도 우연으로 나온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 짜여져서 움직이고 있다고. 다. 스티브 잡스가 우연치 않게 천재라서 스마트폰을 만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론은.
영웅을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영웅을. 여러분들은 영웅에 너무 심취돼 있다니까. 그 영웅은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리고 그 영웅을 통해서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정확히 아다리 맞춰서 지금 우리 시스템 곳곳에,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AI 발전되는 거 저도 좋아요. AI 발전돼서, 우리가 편리해지면 뭐,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편리해진 건 편리해진 거지만, 왜 우리 개인 데이터와 정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왜? 그리고 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동선이라든지 우리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왜 저들이 다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그거랑 4차 산업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똥을 놓는데 똥 싸는 것까지 관리한다고 생각해봐.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왜 필요한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한 건데? 자, 이 5G의 세상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무선 CCTV가 생기고 이 무선 CCTV가 블록체인과 AI에 연동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워지는 시스템으로 바뀌냐면요. 여러분들의 사생활들 이런 모든 시스템을요. 다른 나라에서 감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잠에서 깰 때예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놈들이 지금 필요하고 있는 게 뭔지,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이러한 통제 관리 시스템의 CCTV를 우리한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설치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전쟁. 또 뭐 있습니까? 테러. 또 뭐 있습니까? 잔혹한 범죄. 군중들은요, 이 세 단어에요,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오직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버립니다. 저놈들이 여러분들 목숨을 갖고 장난을 치니까 여러분들은 저놈들이 CCTV를 저렇게 미친듯이 쳐박아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 못한다고요. 왜? 여러분들 지켜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렇게 지켜주는 거를 안심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물원에 가다 놓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AI 로봇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통제는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저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것을 로봇이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총기 난사도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저들이 원하는 거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초는요,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이런 종교적 역사적 흐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도요, 이런 종교에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종교 역사적인 이런 전쟁이 아니고 바로 저러한 명분을 별미 삼아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소재로 쓰고요. 더 깊숙이 나가서 인종차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런 테러와 같은 위험한 공포심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스스로가 관리 통제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도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미 이 테러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행위거든요. 따지고 보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이유도요, 지금 전쟁들이 자꾸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역정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동 쪽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테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은 계속 안전을 원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놈들이 할 수 있는 인류 통제에 대한 부분을 아무런 껄끄럼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종교적인 신념과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저런 이제 인종 집단들이 저걸 진짜로 일으키는 거죠. 저런 사고들을.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종교적인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강력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인종이 어디입니까?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민족주의적인 분노를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아니었습니까? 저런 집단을 이용하는 윗대가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가서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폭사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석유를 쟁탈하기 위해서 중동 쪽에서 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석유보다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생각, 그리고 그러한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얘네들은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완벽한 초인공지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고요? 사람이 사는 인생은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느끼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결국 이러한 다양성을 AI가 습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인간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알파고가 바둑을 잘 뒀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사람들의 바둑의 데이터를 알파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바둑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 인류의 다양한 생각과 그들의 특색을 이 로봇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길 놈이 없어. 이거 신이야, 따지고 보면. 결론은요, 새로운 인공지능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테러를 조작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고요, 우리를 통제와 관리하의 시스템에 두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세트라는 거죠. 9.11 사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9.11 사태 때 비행기가 건물을 충돌해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던 사건은 뭐 다들 아시죠? 무역센터처럼요, 저렇게 엄청난 내진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비행기 한 대가 박았다고 해서 건물이 와르르 주저앉는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더러 저 여객기의 폭발력, 저 폭발의 크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의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비행기가 저렇게 폭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비행기에 실어서 도대체 폭발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무역센터의 하부에서 발견된 빔의 커팅 장면인데, 이 빔이 자연적으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부러진다면 절대 저러한 커팅 자국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커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흔적이다. 즉, 무역센터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이 무역센터의 이 프레임, 즉 빔을 커팅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센터는요,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적 특성을 다 무시한 채로 무너져버린 희한한 테러의 현상이었다. 그럼 뭐겠습니까? 조작을 한 거죠. 100%죠. 저건 거의.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료 찾아보면 더 나와요. 미국 작전 상황실이 시리아 전선에서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대놓고 나오고요. 자, 미국은 주로 극단주의 세력에게 무기와 현금 자금, 그 다음에 장비, 정치, 군사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줬고요. 사우디는요, 이러한 조달을 세탁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과 사우디는 거의 한통속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유가로 계속 장난질 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과 사우디가 입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걸 자꾸 종교론적인 문제로 끌어들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걸 종교론적인 문제로 자꾸 인식하게 만들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알라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다 이슬람 종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이 전쟁이 상당히 종교론적인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핵심은 분리주의와 민족주의로 인해서 지금 이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IS와 알카에다 수장들은요, 민족주의에서 종교론주의로 자꾸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려 하는 걸까요? 이것 자체부터가 벌써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IS 수장이든 알카에다 수장이든 다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다 라고 밖에 저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이 결론은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존재할 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너무 미디어나 언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공부하는 와중에 알게 됐지만 결국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바로 4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더 확신이 서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역사의 왜곡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절대 권력자들은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실수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증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 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테러범 810명의 지문과 DNA가 영국 경찰 정보국의 실수로 파기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적당히 해라 이 새끼들아, 적당히. 저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써먹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을요, 상당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